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비트가 심장을 때리는 그 찰나, 객석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관객, 그리고 TV 너머의 수백만 시청자의 시선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단 한 사람, 이찬원에게로 수렴했다. 그날 그가 KBS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치밀한 설계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집요함, 그리고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초월적 감각의 증거였다. 장구, 피아노, 기타, 플루트, 바이올린, 동양과 서양, 타악기와 현악기, 건반과 관악기를 아우르는 이 5가지 악기가 한 무대 위에서 그의 손을 거쳐 순서대로 살아 움직이는 장면은 경이로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 이것은 결코 시선을 끌기 위한 특이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어떻게 무한대로 확장하며 장르의 경계를 어떻게 가볍게 허물어뜨리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압도적인 답변이었다. 더 놀라운 것, 아니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방송용 라이브 무대에서 국악기와 서양악기, 즉 관악, 현악, 타악, 건반, 현악 연주를 한 명의 보컬리스트가 동시에 끌고 가려면 마이킹의 미세한 각도, 모니터 스피커의 밸런스, 연주자의 호흡, 활의 각도 등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복잡성의 고차방 정식을 루틴이라는 이름의 칼로 정교하게 쪼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예술로 바꿔놓았다. 오늘 우리는 그 무대가 왜 그토록 강렬했는지, 무엇이 대중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설득했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인 무대가 침체된 트로트 산업에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졌는지 그 심장부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한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이 무대의 중심에는 곡 중심이라는 강철같은 원칙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만약 5가지 악기를 뽐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퍼포먼스는 시작과 동시에 산만해지고 관객은 현란함에 지쳐 눈을 감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찬원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처럼 악기 하나하나에 정확한 역할과 영혼을 부여했다. 장구는 장단의 심장이었다. 단순한 리듬 악기가 아니라 노래의 맥박을 관장하는 생명의 근원이었다. 피아노는 화성의 바다였다. 모든 사운드를 감싸 안으며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끝없는 수평선이었다. 기타는 리듬의 결이었다. 잔잔한 바다 위를 가르는 바람처럼 음악의 생동감과 질감을 불어넣었다. 플루트는 호흡의 선이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멜로디의 영롱한 숨결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은 감정의 포인트, 즉 활용점정이었다. 듣는 이의 심장에 직접 박히는 눈물의 결정체였다. 이것은 쇼보다 음악을 택한 위대한 설계였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번개처럼 빨라도 관객의 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카메라가 그의 손끝을 따라 악기를 비출 때마다 무대의 위도와 경도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이것은 연주가 아니라 한편이 대서사실을 5개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음악적 드라마였다. 첫 장면은 장구였다. 무대 중앙, 그는 마치 수십 년간 소리기를 걸어온 명인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덩덕쿵덕으로 이어지는 기본 장단을 과시용 속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보컬의 프레이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여백의 타격을 사용했다. 왼손 말총체의 푹신하고 깊은 어택과 오른손 열체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타격이 교차될 때마다 소리의 높낮이와 잔향은 하나의 연극처럼 연출되었다. 방송 무대의 장구는 작은 마이크 변화에도 소리의 결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기 때문에 타격 포인트를 밀리미터 단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초인적인 집중력이 필수다. 불과 한 달의 준비로 이 경이로운 안정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그의 연습량과 타고난 감각 조절 능력이 이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피아노로 넘어오는 순간 무대의 색감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과한 아르페지오나 난해한 텐션 코드로 자신을 뽐내지 않았다. 오히려 3도와 6도 간격의 가장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이싱으로 보컬의 뒤를 묵묵히 지켰다. 페달 사용은 극도로 절제했고 왼손의 저역을 과감히 비워내어 하우스밴드의 베이스, 드럼과의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불후의 명곡, 특성상 강력한 하우스밴드 사운드가 무대를 꽉 채우기 때문에 피아노가 존재감을 내세우면서도 혼탁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하나의 길이를 짧게, 강세를 정확히 찍어 누르며 보컬 라인이 숨 쉴 틈을 완벽하게 남겨두었다. 이것은 피아노를 잘 친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순간을 만들었다. 기타는 다이내믹의 스위치였다. 스트로크를 광적으로 휘두르기보다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의 미세한 강약 차이를 살려 파도 같은 그루브를 만들어냈다.
중간중간 영롱한 하모닉스를 섞어 청각적 포인트를 씹는 여유까지 보였다. 방송 무대에서 어쿠스틱 기타의 프레즌스는 자칫 보컬을 덮어버리기 쉬운 양날의 검이다. 그는 피킹의 강도를 노래의 문장 부호, 즉 쉼표와 마침표에 정확히 맞춰 미세 조정하며 후렴구의 고조를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끌어올렸다. 이 정도의 감각은 한 달의 연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악기 연주 자체보다 곡의 요구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소리를 비워야 청중이 숨을 쉬는지, 어디에서 질감을 채워야 감정이 폭발하는지 그 완벽한 지도가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은 하이라이트를 위한 최후의 장치였다. 플루트를 들었을 때 그는 숨의 길이를 무리하게 늘려 기교를 과시하지 않았다. 음정을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구간에 정확히 고정시켜 멜로디의 윤곽만 또렷하게 그려냈다. 방송용 라이브에서 플루트는 마이크와 연주자의 호흡이 싸우기 쉬운 가장 까다로운 악기 중 하나다. 그는 비브라토를 짧게, 타격을 가볍게 가져가며 오직 공간감만 살려내는 영리함을 보였다. 바이올린은 더 어려운, 거의 도박에 가까운 구간이다. 보잉의 각도, 손목의 탄성, 활을 긋는 속도, 그리고 왼손 손가락의 미세한 피치 컨트롤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무대 전체가 불협화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는 긴 구문을 연주하는 대신 짧은 슬로와 포르타멘토로 감정의 점만 정확히 찍는 방식을 택했다. 정답이었다. 무리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선택이 무대를 살렸다. 이 모든 전략의 배경에는 지독할 정도로 체계적인 한 달간의 루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1주차, 장구와 피아노, 리듬의 뼈대와 화성의 토대를 동시에 구축하며 노래의 근간을 다졌다. 2주차, 기타, 단단해진 구조 위에 리듬의 결을 정리하며 음악의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3주차, 플루트와 바이올린,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두 악기의 호흡과 포지션을 가장 안전한 구간으로 묶어 실수를 원천 봉쇄했다. 마지막 4주차, 통합 리허설, 악기 간 전환 타이밍, 카메라 동선, 마이크 위치까지 모든 변수를 하나의 유기적인 몸처럼 움직이도록 만드는 최종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의 설계도였다. 중요한 것은 기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것, 보여줄 것을 과감히 줄이고 보여지는 것을 바늘끝처럼 선명하게 만드는 것. 그가 했기에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에게는 가장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능한 선택이다. 무대가 끝나자 반응은 오히려 단순했다.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 터져나오는 환호,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이 멎은 뒤 찾아온 묵직한 침묵. 화려함 뒤에 남는 그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존중을 담은 언어였다. 선배 가수들의 평가는 이 무대가 단순한 쇼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오랜 내공의 소유자 진성은 방송 이후 이제 동료라 불러도 되겠다는 취지로 한 후배의 경이로운 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가왕 나훈아 역시 한국적 정서를 가장 현대적인 무대 문법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그의 태도에 깊이 공감했다는 반응이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나훈아 선배님이 무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 너무 완벽해서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고 전하며 당시의 감동을 증언했다. 공개석상에서 확인된 문장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대가 전통의 아름다움을 과장 없이 지금의 언어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거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다. 찬사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은 이유다. 이 무대는 트로트 장르 전체에 거대한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만 잘하면 된다. 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노래는 중심이고 그 주변을 감싸는 모든 것은 설계다.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도 처절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찬원은 한국적 장단을 과장하지 않고 서양 악기의 세련된 질감으로 현대적 미감을 덧입혔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젊은 세대는 새로움 속에서 충격을 느꼈다. 세대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법, 가치를 바꾸지 않고 언어를 바꾸는 것, 그가 온몸으로 보여준 해법이다.